60세 이상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소에 건강검진에서 수치가 괜찮게 나오면 아직 괜찮다, 큰일 없다 하고 안심합니다. 그러나 의사로서 제가 수없이 보아온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수많은 환자분들은 바로 그 전날까지도 난 건강하다고 믿고 계셨던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와서 한순간에 말과 몸을 빼앗아 갑니다. 걸음을 잃고 손을 쓰지 못하고 가족에게 평생 돌봄을 맡겨야 하는 현실이 닥쳐옵니다. 많은 분들이 믿지만 사실은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 들면 당연히 막히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말합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도 청소할 수 있고 막힌 길을 다시 열 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저는 오늘 그 혈관을 청소하고 뇌졸중을 막아주는 톱5 음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음식들은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매일 식탁에 올라올 때 조용히 당신의 혈관을 씻어내고 다시 흐름을 살려줍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빙 돌거나 한쪽 팔이 저려오는 순간 많은 분들이 잠깐 피곤했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뇌혈관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미리 알아채고 생활을 바꾼 분들은 다시 건강하게 걷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발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5가지 음식과 함께 반드시 피해야 할 3가지 위험 습관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음식은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나쁜 음식은 조용히 해치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갑니다. 이 대비를 알게 되면 당신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와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이 채널은 하나의 건강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뒤 당신의 뇌혈관은 지금보다 훨씬 좁아지고 근육의 4분의 1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오늘부터 음식을 바꾸고 습관을 고치면서 그 길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첫 문은 여기서 열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혈관을 청소해주는 음식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혈관은 강처럼 흐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좁아지고 막히면 뇌세포는 단 몇 분 만에 산소를 잃고 죽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넓히고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첫 번째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선, 특히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오메가3는 혈액 속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며 혈전을 막아줍니다. 즉, 혈액이 끈적하게 굳어져 뇌를 막는 것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일주일에 2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지방을 줄이기 때문이 아니라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단단히 구도돌처럼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노르웨이와 일본 어촌 마을에는 80세, 90세가 넘어도
여전히 배를 타고 바다를 누비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매일 생선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놀란 것은 이 지역 어르신들의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0년 이상 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생선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혈관의 세제처럼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오메가3 보충제를 알약으로 먹는 것이 과연 생선 섭취와 같은 효과를 주느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알약 형태보다는 신선한 생선을 통해 섭취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오메가3만이 아니라 생선 속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 그리고 함께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말합니다. 가능하다면 약보다는 음식으로 섭취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이야기. 일본의 일부 노인들은 생선을 구워 먹기보다 조림으로 먹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에 태워버리면 오메가3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스팀이나 찜, 조림 방식은 영양소를 온전히 지켜줍니다. 식탁에 생선을 올릴 때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혈관 보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생선을 몇 번 드셨나요? 혹시 고기나 가공육은 자주 드셨지만 생선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드물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기회입니다. 주 2회만 생선을 드셔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기운이 살아나고 머리가 맑아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혈관을 막는 기름을 씻어내고 뇌까지 깨끗한 피를 보내주는 첫 번째 음식. 바로 등 푸른 생선입니다. 이것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서양의학과 동양 전통이 동시에 강조하는 두 번째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관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뇌세포 자체를 보호하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음식이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준다면 두 번째 음식은 뇌세포 자체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바로 견과류, 특히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그리고 미네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혈관벽을 단단히 보호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시킵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는 매일 한 줌의 견과류를 먹는 사람들의 뇌졸중 위험이 20% 이상 낮아진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단순히 심장만이 아니라 뇌혈관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특히 호두는 뇌 모양을 닮았다고 예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흥미롭게도 호두 속에는 알파 리놀렌산 ALA이라는 식물성 오메가4가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유연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기억력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호두는 자연이 준 뇌의 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논쟁도 있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체중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지요. 실제로 한 줌 이상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적정량, 즉 하루에 작은 한 줌 약 5.88g 정도를 섭취했을 때는 오히려 포만감을 주어 다른 해로운 간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양이 문제일 뿐, 질은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 노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매일 식탁에 올리브유와 함께
견과류가 빠지지 않습니다. 연구자들이 그들의 뇌 MRI를 찍어보니 같은 나이에 북유럽 사람들보다 뇌 위축이 훨씬 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먹는 습관이 뇌의 나이를 바꿀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묻습니다. 간식으로 과자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호두 한 줌을 드시겠습니까? 단순한 선택 같지만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을 막느냐 불러오느냐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과자는 순간의 입맛을 채우지만 혈관을 좁히고 당을 쌓아 올립니다. 반면 견과류는 조용히 혈관을 닦아주고 뇌를 보호합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나이에 이미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지금 바꿔도 늦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뇌세포는 여전히 새로 연결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소성이라고 부르는 능력입니다. 견과류 같은 영양소는 바로 이 가소성을 도와줍니다. 즉, 지금부터라도 먹으면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사이에 간식으로 무엇을 드셨나요? 혹시 과자 봉지, 달콤한 빵, 아니면 그냥 공복을 참으셨나요? 만약 그 자리에 호두와 아몬드가 있었다면 뇌혈관은 지금 훨씬 더 맑은 피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음식, 견과류는 의사와 연구자들이 동시에 주목한 작은 한 줌의 기적입니다. 매일 꾸준히, 그러나 과하지 않게 섭취하면 당신의 뇌세포는 여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혈액 자체를 맑게 하고 끈적거림을 풀어주어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세 번째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끈적한 혈액입니다. 피가 탁해지고 혈소판이 뭉쳐 덩어리를 만들면 그것이 바로 혈전을 이루어 뇌혈관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이 끈적거림을 풀어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베리류 과일, 특히 블루베리와 블랙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 속에는 강력한 안토시아닌이라는 보라색 색소가 들어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액 속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의 안쪽 벽지를 새 것처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미국 보스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2~3번 블루베리를 먹은 노인들은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혈압이 낮고 뇌졸중 발생률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블루베리를 꾸준히 먹은 그룹은 단순히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기억력 테스트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혈류가 맑아진 덕분에 뇌로 더 많은 산소와 영양소가 전달된 결과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베리를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그 맑은 피가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베리류의 효과가 과연 특별한지 아니면 단순히 과일 전반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부 학자는 모든 과일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베리가 특히 뇌혈관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후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들의 사례에서 블루베리나 아로니아 같은 보라색 과일을 꾸준히 드신 분들의 혈액검사 수치가 확연히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릴까요? 북유럽의 핀란드에서는 겨울이 길어 햇볕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노인들은 매일 숲에서 딴 블루베리를 먹습니다. 연구 결과 이들의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작은 열매가 큰 혈관을 지킨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나는 과일을 자주 먹는데 꼭 베리를 챙겨야 하나요? 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예입니다. 사과나 배도 좋지만 베리류는 혈액 속 산화 스트레스를 잡는 힘이 훨씬 강력합니다. 특히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신선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식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 식사에 식빵만 드시나요? 아니면 밥과 김치만 드시나요? 그 옆에 블루베리 한 줌을 곁들일 수 있다면 당신의 혈관은 훨씬 더 맑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뇌졸중의 큰 위험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뇌혈관은 지금도 변하고 있고 맑은 혈액은 언제든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 베리류는 작지만 강력한 힘으로 혈액을 씻어내고 뇌까지 밝게 해줍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 식재료, 혈관을 청소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생선, 견과류, 베리류는 비교적 잘 알려진 혈관 지킴이들입니다. 그런데 의사로서 제가 환자분들께 꼭 강조하는,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숨은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음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집안 구석을 닦아내는 숨은 청소 도구처럼 혈관 속 깊은 곳까지 손을 뻗어 청소해 줍니다. 먼저 네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오래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의 항생제로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그 이상의 가치를 밝혀냈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어 덩어리를 만드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혈전을 녹여내는 천연약인 셈입니다. 실제로 독일의 한 대학 연구에서 매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혈액 점도가 낮아지고 뇌졸중 위험이 유의하게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늘을 날로 먹었을 때 효과가 가장 크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소화가 약한 노인분들은 날 마늘을 그대로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늘을 잘게 다져서 몇 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드세요. 그러면 알리신이 활성화되고 익혀 먹어도 효과가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즉, 조리법 하나가 혈관 보호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마늘 보충제 캡슐로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자연 상태의 마늘이 훨씬 더 다양한 효소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반박합니다. 저는 후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환자분들 중 캡슐보다 꾸준히 식사에 마늘을 곁들이신 분들이 훨씬 좋은 혈액 검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에 붙은 기름기를 씻어냅니다. 일본 교토 대학 연구팀은 매일 녹차를 2잔 이상 마시는 노인들의 뇌졸중 위험이 30% 가까이 낮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탑티의 놀라운 점은 녹차를 마신 그룹에서 기억력 저하 속도도 늦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즉, 혈관만이 아니라 뇌세포까지 보호하는 이중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문화적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르신들이 식사 후 녹차를 습관처럼 마십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커피가 일상적이지요. 물론 커피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과한 카페인은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면 녹차의 카페인은 부드럽고 카테킨과 함께 작용해 혈관에 긍정적 효과를 줍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탁에 마늘 반쪽을 곁들이고 커피 대신 녹차 한 잔을 마신다면 당신의 혈관은 조용히 청소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뇌로 가는 길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4번째 마늘과 5번째 녹차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듯하지만 의사들도 놀라는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매일 조금씩만 실천해도 뇌졸중 위험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조용히 혈관을 해치고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위험 목록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뇌혈관을 살리고 청소해주는 좋은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의사로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보는 순간은 환자분이 매일 먹던 음식이 사실상 뇌졸중의 씨앗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때입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음식들은 보기에는 먹음직스럽고 간편해서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자주 올려집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포화지방, 그리고 발색제, 질산염, 아질산염. 는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여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포화지방은 혈액 속 기름을 끈적하게 만들어 동맥을 좁히지요. 발색제는 혈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키워 뇌졸중 위험을 몇 배로 끌어올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한두 조각쯤은 괜찮겠지 하고 먹습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육을 주 4회 이상 먹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조금씩 누적된 습관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한때 학교 급식에도 소시지가 자주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성인이 된 후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급증한다는 연구가 나오자 정부 차원에서 급식에서 가공육을 줄였습니다. 반면 여전히 일부 나라에서는 가공육을 간편식이라 부르며 노인분들도 자주 드시지요. 의사로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조용한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도 논쟁은 있습니다. 적당량은 괜찮다는 주장이지요. 하지만 적당량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혈관은 이미 젊을 때보다 탄력이 줄어들고 조금만 자극에도 손상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같은 양을 먹어도 노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을 정도의 양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끊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 가공육은 단순히 혈관만 해치지 않습니다.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최근 호주 연구진은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는 노인 그룹에서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뇌혈관과 뇌세포 두 곳을 동시에 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냉장고 속에 햄이나 소시지가 지금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손주들이 와서 먹을까봐 라고 두셨나요? 그렇다면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가족 모두의 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고 그것을 치워버리는 것. 그것이 뇌졸중을 막는 가장 빠른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가공육이라는 또 다른 적을 간과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혈관을 망가뜨리는 이 음식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험 음식, 가공육. 편리하다는 이유로 식탁에 올리지만 결국은 뇌혈관을 조용히 갉아먹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 노인분들이 특히 자주 먹는 두 번째 위험 음식, 겉보기엔 무해해 보여서 더 위험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별로 안 먹고 술, 담배도 안 합니다. 대신 속이 편해서 국이나 찌개, 국물은 늘 많이 먹어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바로 뇌졸중을 부르는 두 번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음식은 다름 아닌 짜게 끓인 국물 음식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곰탕, 설렁탕,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음식들. 따뜻하고 소화가 잘 되니 노인분들이 특히 선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국물 한 그릇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을 훌쩍 넘습니다. 한국영양학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적인 찌개 한 그릇에는 약 2000ml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하루 권장량이 2000mg 이하이니 단 한 끼로 하루치를 다 넘기는 셈이지요.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벽은 끊임없이 압력을 받아 손상되고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결국 혈관이 좁아집니다. 고혈압이 바로 뇌졸중의 1차 티켓이 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은 예로부터 짠 국물을 즐겨왔습니다. 미소시루, 라멘, 우동 국물. 그런데 1970년, 80년대 일본에서 뇌졸중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가 저염식단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가정과 급식에서 소금 사용을 줄인 뒤 뇌졸중 사망률이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나트륨 줄이기라는 단순한 변화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은 셈이지요. 그렇다면 학계의 논쟁은 무엇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소금을 줄이면 음식 맛이 없어져 식사량 자체가 줄고 영양 불균형이 생긴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저염 간장, 저염 된장,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한 조리법이 발달하면서 이런 우려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줄이는 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국물은 떠먹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국물 속 나트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만으로도 섭취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국을 끓일 때 소금을 다 넣지 말고 마지막에 조금만 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덜 짜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김치찌개 국물을 밥에 비벼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혈관은 매일 소금에 시달리며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약을 먹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약은 임시로 조절해 줄 뿐 소금 섭취 자체를 줄이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혈관은 약에만 맡길 수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 짠 국물. 노인분들이 속 편하다, 따뜻하다 하며 자주 찾지만 사실은 혈관을 조용히 해치고 뇌졸중을 불러오는 함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달콤한 맛 뒤에 숨어 혈관과 기억력을 동시에 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우리를 잠시 기분 좋게 만듭니다. 피곤할 때 사탕 하나, 심심할 때 빵 한 조각, 차와 함께 케이크 한 입.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입맛이 없으니 달콤한 것이라도 먹자 하며 단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습관이 뇌혈관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세 번째 적입니다. 정제된 설탕과 과자류, 케이크, 달콤한 음료가 문제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바로 다시 떨어뜨립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혈관벽은 끊임없이 손상되고 염증 반응이 생깁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과도한 당 섭취가 혈압 상승, 지방간, 동맥경화, 뇌졸중과 직결된다고 경고합니다.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라 혈관 자체를 노화시키는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설탕이 단순히 혈관만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뇌세포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뇌는 포도당을 에너지로 쓰지만 과잉의 설탕은 오히려 뇌의 신경 연결을 방해하고 기억력 저하를 앞당깁니다. 실제로 호주 멜버른 대학 연구팀은 고당 식단을 섭취한 노인 그룹에서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눈에 띄게 위축되는 것을 MRI로 확인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논쟁도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당도 해로운가? 라는 질문이지요. 답은 다릅니다. 과일 속의 당은 섬유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과 함께 들어있어 흡수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혈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반면 정제 설탕이나 가공된 단 음료는 빈 칼로리로 빠르게 흡수되어 혈관을 단번에 자극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달콤한 게 당기실 땐 과자를 드시지 말고 사과 한쪽, 배 한쪽을 드세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매일 1캔 이상의 탄산음료를 마신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무려 48%나 높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 한 캔의 습관이 혈관에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위험은 당뇨병이나 비만 여부와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즉, 나는 마른 체질이라 괜찮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대화를 자주 나눕니다. 환자, 선생님, 저는 밥을 적게 먹습니다. 간식은 뭘 드세요? 환자, 과자, 빵 조금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조금이 혈관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노인분들은 식사량이 줄어든 대신 단 음식을 간식으로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뇌졸중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단 음식을 몇 번이나 드셨습니까? 혹시 커피에 설탕을 넣으셨나요? 빵집에서 습관처럼 크림빵을 집어오지 않으셨나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 바로 정제된 설탕과 단 음식들. 단맛은 잠시 기쁨을 주지만 그 대가로 뇌혈관과 기억력을 앗아갑니다. 이 적을 멀리하는 것이
뇌졸중 예방의 핵심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음식 자체가 아니라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더 큰 위험, 의사들도 놀란 치명적인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공육, 짠 국물, 단 음식처럼 눈에 보이는 음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적은 식습관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특별히 나쁜 음식을 먹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상 뇌졸중 위험을 키우는 습관을 매일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중 첫 번째는 늦은 밤 식사입니다. 저녁을 일찍 드셨더라도 밤 10시, 11시에 출출하다며 라면이나 빵, 떡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밤 시간에는 인슐린 작용이 둔해져 혈당이 더 쉽게 쌓이고 지방으로 저장되며 혈관을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야식 습관이 있는 사람들의 뇌졸중 발생률이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빨리 먹는 것입니다. 식사를 10분도 안 되어 마치듯 드시는 분들이 있지요. 급하게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혈압도 순간적으로 치솟습니다. 반복될수록 혈관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일본 연구진은 빨리 먹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에 비해 대사증후군 위험이 1.5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식사 속도가 혈관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아침을 거르는 습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입맛이 없다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을 거릅니다. 그러나 아침을 건너뛰면 점심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과 혈압이 급격히 오르내리며 혈관을 자극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21% 높았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연구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핵심은 연령대와 목적입니다. 젊은 성인에게는 일정 시간 공복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60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 탄성이 줄고 에너지 대사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을 거르는 것은 혈관 건강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나이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에서는 저녁 식사가 늦지만 대신 가볍고 채소 위주입니다. 반면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늦은 밤에 국물, 고기, 면 같은 무거운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야식이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습관 개선법은 이렇습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해가 진 후 3시간 이내에 끝내세요. 식사 속도를 줄이고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이세요. 아침에는 단 한 숟가락이라도 드세요. 삶은 달걀 반쪽, 바나나 한 개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드셨습니까? 혹은 어젯밤에는 몇 시에 식사를 마치셨나요? 이 작은 질문이 바로 뇌혈관의 건강을 결정짓는 키가 됩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음식이 아니라 식습관입니다. 늦은 밤 식사, 빠른 식사, 아침을 거르는 습관. 겉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뇌혈관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좋은 음식 5가지와 나쁜 음식 습관 4가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습니다. 가공육도 안 되고 짠 국물도 안 되고 단 음식도 피해야 하고 식습관까지 바꿔야 한다니 이제 나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말이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뇌졸중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쌓아온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숟가락, 한 입만 달라져도 그 길은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희망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을 교정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혈압이 내려가고 6개월 후에는 혈관 내벽이 회복되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심지어 70대, 80대 노인에서도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즉, 늦은 때는 없습니다.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에도 음식을 바꾼 환자들이 재활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생선과 견과류,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언어 회복, 운동 기능 회복이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음식이 단순한 예방책을 넘어 회복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계의 논쟁도 있습니다. 식습관만으로 충분한가, 약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약물은 필요할 때 반드시 써야 하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재발을 막는 것은 결국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은 다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음식과 습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고 걸음이 느려지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뇌졸중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생선 한 점, 호두 한 줌, 블루베리 한 그릇, 마늘 반쪽, 녹차 한 잔. 이 5가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는 작은 도구들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그러나 몇 달 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보다 덜 어지럽고 혈압도 내려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볍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립니다. 오늘 저녁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여전히 짠찌개 국물입니까? 아니면 생선구이와 녹차입니까? 선택은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뇌졸중은 피할 수 있습니다. 혈관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약보다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으며 감정적 울림과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뇌졸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 분명한 희망의 근거를 손에 쥐었습니다. 좋은 음식 5가지와 나쁜 음식 습관 4가지. 이 대비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택지입니다. 생선, 견과류, 베리류, 마늘, 녹차. 이 5가지는 혈관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반면 가공육, 짠 국물, 단 음식, 잘못된 식습관은 혈관을 조용히 해치고 무너뜨리고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식탁이 바로 갈림길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는데 지금 시작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의 혈관은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80대에도 식습관을 바꾼 후 혈압이 안정되고 뇌혈류가 개선된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변화의 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영국에서 진행된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식단을 지킨 노인들은 단순히 뇌졸중 위험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잘 움직이고 더 선명하게 기억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 오래 즐겼습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한가? 운동이나 약물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은 출발점입니다. 음식이 바뀌면 몸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지면 움직임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 작은 선택들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0년 뒤의 나를, 혈관을 지키지 못한 나는 휠체어에 앉아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지킨 나는 여전히 스스로 걸어 나와 손주와 함께 산책을 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의 미래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오늘의 식탁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을 함께 듣는 수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안고 같은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의 건강 공동체가 됩니다.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는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때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좋은 음식 5가지, 피해야 할 4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자 감정적 울림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따뜻한 마무리와 실천 독려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뇌졸중을 막는 5가지 음식과 반드시 피해야 할 4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혈관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좋은 음식 5가지는 생선, 견과류, 베리류, 마늘, 녹차였습니다. 이 5가지는 혈관을 씻어내고 뇌로 향하는 길을 맑게 지켜줍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4가지는 가공육, 짠 국물, 단 음식,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이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히 뇌혈관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이 대비를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 마늘 반쪽을 곁들이거나 커피 대신 녹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간식으로 과자 대신 호두를 집어드는 것. 그 작은 행동이 바로 혈관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매일 조금씩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혈관은 달라지고 뇌졸중은 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감정을 나누는 순간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분께는 큰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버튼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뇌혈관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히 새로운 선택을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